네, 안녕하세요. 이강 강의를 맡게 된 정정우라고 합니다. 네, 이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밀키트 이제 상품 개발인데 이제 첫 번째로 지역의 이제 특산물을 신메뉴로 개발하기입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특산품이 있고 그 특산물을 이용하여 이제 지역에 대표하는 메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 이제 제 옆에도 이제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제 정성에서 가져온 더덕 그리고 정성 감자, 그리고 정성 곤드레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은 이제 보기만 해도 신선해 보이고 그리고 건강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먹으면 맛있겠죠. 이제 이렇게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제 밀키트를 상품으로 만들면 그 지역의 향과 맛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 상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시로 이제 정선의 황기도 유명을 하잖아요. 이제 황기도 유명한데 이 황기로 메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황기를 뭐 추출하는 방식으로 액기스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바짝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요리에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뭐 그 말린 거나 액기스를 이용한 걸로 뭐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겠죠. 뭐 황기 삼계탕이 되든 아니면 뭐 황기 떡갈비 아니면 뭐 황기 갈비찜 뭐 이렇게 어느 메뉴에 이런 황기의 이제 주 특산물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 특산물에 맞는 그런 메뉴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 특산품으로 이제 메뉴를 만드는 게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저도 예전에 그 경기도 하추리 마을에 제가 컨설팅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경기도 하추리에 컨설팅을 나갔는데 거기도 엄청 외진 상태고 그리고 따로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어, 계곡으로도 유명하기도 한데 그리고 등산객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거기도 숙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지역 활성화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맡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각 나는 이제 특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점심 특선으로 해가지고 뭐 점심에는 뷔페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말린 그 채소로 이용해 가지고 점심 뷔페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뭐 직접 담근 메주를 이용해 가지고 된장을 담궈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밥 한 공기랑 같이 반찬 여러 개 해서 직접 이제 그렇게 싸게 값싼 가격에 제공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그 또 체험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추리 마을에는 또 밥짓기 체험과 그리고 저녁에 그 캠프파이어 외로 그리고 삼겹살을 꼬치에 꽂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화로에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고 왔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매년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을 찾아오고 겨울에는 이제 산을 찾아오다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 위주의 이제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 이제 멀리서도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강원도가 굉장히 먼데 서울에서도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유지도 되고 이게 조금 윈윈이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컨설팅을 해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도 조금 지역 활성화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뭐 관광지가 됐든 아니면 여러 곳에서 어떻게든 이제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군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한번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지역 활성화에 같이 으쌰으쌰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돌아갔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될 게 그 지역의 이제 특산품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생각의 폭을 조금 넓게 해가지고 이 재료로 딱 나는 이거밖에 못 만들어가 아니라 나는 이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걸로 좀 다른 이제
사고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젤리로 개발을 한다. 이거는 조금 사고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개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의 폭을 넓혀라.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로컬 푸드, 이제 HMR, 이제 도시락 상품 개발인데, 이제 로컬 푸드 HMR은 이제 그 지역에서 자고나란 식재료, 이제 식품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그 의미가 이제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주로 두고 주로 둔다는 게 그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주 메뉴로 두고, 그리고 따로 이제 부과되는 이제 식품을 이제 부각시켜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밀키트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밀키트로 이제 만날 수 있으면 만약에 지금 계신 곳이 외딴 지역이고 이 특산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멀리서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택배로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 근데 만약에 음식으로도 풀고 이 지역의 향과 맛과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해서 밀키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그 지역에 이제 밀키트로 만든 특산물을 이용한 그 상품을 저는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 향과 맛과 추억을 담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쪽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상품 쪽도 그렇게 개발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도시락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이 개발하고 난 뒤에 수요가 있어야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약에 도시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간편하게 빠르게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등산객들의 유동, 이제 등산객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광지에 행사 상품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아니면 다른 행사 이런 쪽이 좀 수요가 있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힘들게 도시락 상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좀 슬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가 있는지 그 공급과 수요를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고 그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개발을 할 때 이제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밥, 그리고 국, 메인, 반찬류, 이제 디저트가 나갈 수도 있고 간식이 나갈 수도 있고 음료가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을 진행을 하되,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 식재료라고 하면은 만약에 강원도에서 흔히 자라는 감자, 옥수수 이런 것도 흔한 식재료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구황작물이죠. 각 집에서 재배를 하시는 그런 식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도시락을 만들든 아니면 밀키트로 상품을 개발하면 그만큼 향과 맛도 더 뛰어나니까 저는 그거만큼 사업 아이템이 훌륭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락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현장에서 이제 바로 만들어서 1시간 안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왜 1시간 안에 제공을 해야 되냐면 도시락은 일단 그 뚜껑을 덮고 밀폐된 상태이긴 한데 그 도시락에 남아있는 잔열, 그리고 밀폐되어 있다지만 그래도 공기가 통한다는 점, 이제 그 점이 그 세균 감염이 조금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16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미생물이 천천히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락을 하실 때는
이제 뜨거운 음식들은 완전히 식혀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뜨겁게 나갔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제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혹시 드실 때 오래 두고 드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다, 바로 드셔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판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수요가 있어야지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시 머리 식힐 겸 영상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떠나는 여행길.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듯 기차는 강원도 정선으로 향합니다. 사랑을 부르는 노래, 삶을 달래는 소리, 정선 아리랑 가락을 따라 산과 골짜기로 스며드는 정선 아리랑 열차. 어느덧 나도 기차가 되어 풍경 속을 달립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용기, 배송,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포장에 이제 배송에 맞는 용기 규격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내가 밀키트를 제작을 할 때 뭐 채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그리고 또 소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또 플라스틱 안에 상자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규격에 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규격에 벗어난다, 그리고 내가 이 규격에 벗어난 만큼 다른 이제 소모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채워 넣는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또 추가적인 소모품을 사용함으로써 또 비용이 그만큼 발생을 해가지고 그만큼 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 내가 만드는 음식에 맞는 그런 규격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규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좀 다른 밀키트 쪽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실 때 딱 맞는 규격을 찾으면 굉장히 좋고, 못 찾더라도 실링지나 아니면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가 낮으니까 그 부분은 뭐 포장 한 번 더 하도록 해도 그래도 그렇게 좀 깔끔하고 찢기지 않는 그런 포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장지의 분량이나 아니면 그 운송 중에 따로 이제 부딪히면서 찢김 현상인데, 이 밀키트를 제조를 하고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실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밀키트를 개발을 하고 이걸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그 밀키트를 식재료를 다 손질을 하고 실링지에 넣고 실링지 꽂고 다시 나오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실링지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리게 돼버리면은 이 실링지라는 게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고 그 포장 용기와 그 식재료를 압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만큼 그 공기 속에 유해균과 그리고 식품이 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실링지가 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실링지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체 없이 그 실링지를 벗겨내 버리고 다시 재포장을 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운송 과정 중에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포장 과정 중에 발견이 되면 이제 바로 빼셔서 폐기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해서 찾아 나가는 게 앞으로 이제 밀키트 관련 회사나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만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밀키트 사업에 조금 더 폐기율이 적어지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3일에서 5일 기간 안에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제품 제조 후 이제 보존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하루에서 2일 정도 되고 그걸 제외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판매를 하지 못하면 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폐기를 하게 되면 이 매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손해로 계산이 되므로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경우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할인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원 플러스 원 묶음 판매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는가 뭐 그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아무래도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7월에서 9월 경우에는 이제 변질이 쉬운 재료는 이제 그만큼 유통을 하기 힘든데 이게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재료 야채나 아니면 뭐 해산물 뭐 아니면 고기 이런 게 냉장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이스박스나 이제 아이스 보냉제를 넣어도 상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시면서 이때는 냉동식품으로 아니 냉동식품으로서 빼셔가지고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그때만큼은 이 아이템을 살짝 접어두고 다른 신메뉴 아이템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유통을 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은 이제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배송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배송은 이제 택배사가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송도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배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택배사에 이제 파워 문제만 아니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멀리 있는 고객분들도 그리고 멀리 찾는 고객분들도 택배로 받는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속초에서 이제 물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택배로 시켰어요. 근데 속초에서 이제 서울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차 타고는 2시간 반에서 뭐 차가 막힌다고 하면은 뭐 3시간 반, 4시간까지도 가는데 그 거리를 생각을 하고 이제 물회를 시켰는데 택배를 받는 기간이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초까지 가지 않고 내가 물회를 바로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택배로도 이제 멀리서도 택배로도 이제 발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추리 마을의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쪽에서도 그 택배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배송, 뭐 송이버섯도 유명하고 그리고 송이 소금도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아니 송이 소금이 이제 출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 특산품으로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기로 좀 건강식으로도 좀 챙길 수 있다 보니까 이 환기로 이용한 영양제나 아니면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로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많은 각 지역마다의 특산물을 뭐 요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다른 걸로도 이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뭐 지역 활성화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금 뭐 지역 특산물을 신메뉴로 개발하기랑 그리고 로컬푸드 HMR 이제 도시락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용기 배송 이제 리스크 쪽을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특산물로 그 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 지역 특산물에 일단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이제 특산물이 있는 거고, 그 지역 특산물을 주로 넣으시고 다른 재료를 이제 부로 넣으시면 개발이 조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로컬 푸드 HMR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제 지역의 자고나란 이제 특산물을 이제 바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개발 진행을 해주시면, 그리고 도시락 상품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배송 쪽은 용기 같은 것도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따로 뭐 서울에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직접 뭐 용기를 받으셔서 샘플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용기도 이제 택배로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배송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든 시기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제 지역 활성화도 조금 더디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도 떨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밀키트로 상품을 개발하고 좀 배송을 해가지고 조금 판매를 조금 촉진을 시키면 어느 정도 매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밀키트 이제 상품 개발을 이제 지역 특산물,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 HMR, 그리고 도시락 상품 개발, 그리고 용기, 배송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밀키트로 인해 이제 상품 개발을 제 강의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상품 개발을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정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